안녕하세요. 안유화 경제투자론 회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코인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그리고 지금 다른 코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우리 원화로 1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할 때 단기에는 조정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 기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더리움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나입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하나 사재도 뭐 거의 몇 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1억에 가까운 돈.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죠. 투자하기야. 자,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라나는 우리 원을 한 20만 좀 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한 400만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솔라나는 다른 표현도 있어요. 이더리움이 킬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요. 어쨌든 가격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은 가격을 주로 보니까 솔라나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싼 거잖아요. 몇백만씩 하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코인이나 가상화폐 이런 걸 우습게 봤다가 주변에 막 비트코인으로 막 몇억, 심지어 몇십억, 몇백억 수익을 내는 사람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는데, 도대체 어느 걸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고, 또 지금 공부를 하기에는 그만한 시간과, 그리고 이게 누구나 공부해서 이해하는 내용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적 제한은 항상 있어서 길게 뭐 늘어뜨리면서 설명은 못하겠지만 포인트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든 뭐 이더리움든 코인 문제를 볼 때는 딱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있는데, 코인을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확장성이란 건 쉬운 말로 하면 네트워크를 규모를 말해. 많은 사람 들어올 수 있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 많이 들어올수록 네트워크가 커서 안전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쓸수록 그 코인이 또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확장성. 두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내 지갑이 털리면 안 되겠죠. 내 지금 그 안에 예를 비트코인이 10개 있는데 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안성. 그리고 탈중앙화.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상화폐, 그리고 가상자산, 그리고 암호화폐, 그리고 이런 코인이 나왔냐? 사실은 비트코인이 그 시작이었잖아요. 비트코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정부, 그 출신 배경이 반정부였다. 왜 반정부냐? 법정통화, 우리가 쓰는 화폐는 중앙정부가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이 자기네 목적에 따라서 돈을 많이 찍었다, 적어 찍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면서 이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내 자산이 갑자기 50%로 줄어드는 이런 일이 생기는, 짐바브웨 이런 같은 나라들은 아예 내 자산이 0으로 돼버리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화된 이 시스템에, 법정 통화 시스템에 반항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코인을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블록체인이 딜레마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탈중화하고 보안을 확보하면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만약에 확장성과 탈중앙화를 이루면 보안이 뚫리는 거예요. 보안이. 확장성과 보안을 다 확보하려면 탈중앙화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코인에 투자하겠냐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이 측면에서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이더리움은 비타린 부텔릭이 2015년에 공개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더리움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다 혹은 애플 시스템이다. 그 위에 만들어지는 그 뒤에 애플리케이션, 그게 스마트 컨트랙이다. 하나하나가 비즈니스다. 그걸 하려고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다. 솔라나는 회사는 이 재단은 2017년에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공개는 2019년이 됐어요. 근데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공격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많은 단점을 솔라나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출시한 겁니다. 이더리움의 저격수로 나온 것이 솔라나의 출시 배경이다 보면 돼요. 근데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초당 거래 건수가 작다. 이거는 블록이 크기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5건에서 20건이 초당 거래 건수인데 솔라나는 5만 건, 많으면 6만 5천 건. 우리가 비자 카드가 초당 6만 5천 건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금융 결제 속도를 다 그대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면에서 초당 거래 건수가 작다는 이더리움을 극복한 거죠. 자, 또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이 매번 거래마다 가스 비용입니다. 이건 매번 가격이 달라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2.55달러였다면 또 사실 쌀 때는 또 최고 1.22달러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POW 작업증명 방식에서 또 지금 지분증명 방식으로 메커니즘을 고쳤어요. 이더리움 2.0이 1.0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SB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업증명 방식이 POW에서 POS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솔라나하고 같게 됐어요. 솔라나는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상위 30명이 전체 시스템을 이거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역사 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POH. 그다음에 그 이더리움은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고쳐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많이 가진 자가 의사결정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부자가 더 부자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자급증명 방식은 n분의 1, 노드들이 10명이면 10분의 1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10분의 1씩. 근데 POS로 바뀌면서 주식회사처럼 된 거죠. 지분을 주식을 많이 가진 자가 발언권이 세면서 결정권을 갖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솔라나하고 이더리움이 지금은 비슷한데 탈중앙화 정도가 이더리움이 더 높습니다. 네트워크 더 크기 때문에 탈중앙화 정도가. 근데 솔라나는 30명이 주로 거래건에 대해서 증명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중앙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탈중앙화를 많이 이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세 개가 동시에 실현할 수 없다라는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있어요. 그게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이에요. 확실하게 솔라나는 모든 이 가치를 확장성에 썼어요. 그래서 아까 거래 건수가 5만 건에서 초당 6만 5천 건씩 하잖아요. 우리 현실의 결제 카드와 신용카드와 똑같은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덜 탈중앙화돼 있다.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죠. 상위 많이 갖고 있는 30명이 지배하는 구조다. 그런 면에서 탈중앙화를 일부분 이뤘고요. 그리고 보안성도 이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로 구현됐습니다. 솔라나, 러스트하고 CC, 뿔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엔지니어가 경험이 덜하면 사실은 보안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지갑이 틀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거나 해커가 공격하면 다운이 돼버려요.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발생했고요. 그런 면에서 안전성, 보안성은 약하다. 근데 이더리움 한 번도 다운된 적도 없고요. 뚫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한 블록체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솔라나의 가장 큰 장점이 앞에서 빠른 트랜잭션, 낮은 수수료, 높은 확장성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위임 지분 증명 받쓰기 때문에 채굴 방송이기 때문에 친환경 문제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환경을 많이 파괴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 보안을 확보했다. 그리고 탈중앙화도 검증이 됐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봐도 조금은 좀 그렇지만, 근데 NFT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자가 이미 구성이 됐고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스마트 앱으로 구현하고 싶어요. D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솔라나 D앱을 만들까? 이 이더리움 D앱을 만들까? 여러분은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이더리움에는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동네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하면 서울에서 장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며 서울에서 내가 비즈니스 한다고 보면 돼요. 이더리움의 단점은 말했죠. 거래 속도가 느리고 거래 비용이 비싸다. 솔라나는 10,000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 비용이 되게 가스비가 엄청 싸죠. 대신에 투명성이 부족하죠. 근데 이더리움은 투명성이 확보되고 안전하지만 거래 비용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거래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자체 솔리디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익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솔라나는 많이 쓰는 CC 뿔뿔 러스트를 쓰기 때문에 엔지니어 구하기도 편하다. 이런 면에서 상호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한 편을 찍었죠. 이더리움 한 편 찍고 지금 사실은 지금 오늘 솔라나까지 찍었죠. 제가 이 책에 여러분 이 책에 제가 블록체인 본질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걸 알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6장에 가면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제가 일단은 신용 문제를 해결했다. 신용 리스크를 해결한 블록체인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반복으로 읽으면서 한번 이걸 읽고 와서 다시 이거 확인하세요. 코인을. 그러면 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을 제가 쓰면서 도파민 경제라는 걸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구현된다는 걸 썼어요. 그걸 보고 다시 와서 도대체 어느 코인이 이 미래 세상에 더 맞냐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의 의견을 듣고 싶겠죠. 제가 여러 번 세상에 만들어진 코인도 좋고 토큰 99.99%가 없어질 거다. 저는 똑같습니다. 결론이.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한 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전에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추천한 거예요. 제가 금이라고 했죠. 가상자산 업계의 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분이 실제 나한테 물어 뭘 해야 돼 이럴 때 그러면 비트코인을 추천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확실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결제 기능. 반정부를 해서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법정 통화로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 나왔냐? 그 가치가 어디 있냐가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한 탈중앙화가 됐다. 어느 정부도 컨트롤 못한다. 비트코인은. 그 안에 비트코인 코인은 내 거다. 어느 정부도 못 빠져간다. 딱 내 거다. 내 지갑 안에 돈은 내 거다. 아무도 터치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서울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도 보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 신용이. 비트코인이 그걸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치는 확실하다. 오히려 기능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다. 두 번째, 이더리움은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면 이더리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해요. 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은 분명히 자기 장점이 있고 왜 비탈릭이 이걸 만들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항상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더리움은 앞에서 말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스마트 콘트랙, 스마트 계약 핵심인데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뭘 해결하려고 했냐? P2B. 중간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를 직접 거래하는데 당사자를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로 그 신용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난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조건만 만족되면 거래 성사. 그게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더리움입니다. 그걸 구현한 게 우리가 D앱이라고 하요. D앱. 이더리움으로 부동산 중개 시스템을 만든다.
이러면 그 스마트 계약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DApp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인데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자, 솔라나는 똑같습니다. 이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솔라나도. 비즈니스 생태계를 스마트 콘트랙인데 이더리움이 아주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그럼 내가 확장성 해결할 거야.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가스비도 엄청 싸요. 다 해결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말했잖아요. 블록체인 트릴레마 보안이 약하다. 항상 뚫리거나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서 덜 쓴다. 이더리움 줄어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장하지? 이게 솔라나 재단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해결하는 문제 각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더 갈까? 미래에 어떻게 더 갈까? 이거는 아무도 답을 못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스타트업이에요. 블록체인으로 제가 스마트 앱을 구현해서 어플리케이션 D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일단은 이더리움은 기본으로 할 것 같아요. 왜? 네트워크가 가장 크잖아요. 전 세계 네트워크가 가장 크잖아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제가 말했죠. 서울에서 비즈니스 장사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서울에서 무조건 해야죠. 그 다음에 솔라나 할까 말까는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이더리움도 하고 솔라나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이 맞아요. 비즈니스 생태계를 스마트 콘트랙트로 구현할 수 있는. 왜 미래에 우리 NFT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디지털 증명서. 그 스마트 콘트랙트로 자동으로 거래가 돼야 되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비슷한 코인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이드 체인, 사슬 체인, 쉐딩이나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 가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디가 정착점이 어디냐면 모든 게 서로가 교환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따로 놀거든요. 시스템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든 나와 있는 시스템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시스템이 나온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나온다. 이러면 또 그게가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부터는 경쟁 관계인 거예요. 누가 더 갈까? 경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보냐예요. 해요. 이상 제가 솔라나에 대해서 또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모를 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투기입니다. 그리고 투기는 여러분이 꼭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상황에 맞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은 거래 70건이 블록 한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3초가 소요됩니다. 솔라나는 0.4초밖에 소모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블록의 크기는 블록체인마다 다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 공간을 따라서 블록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더리움은 가스 제한에 따라서